네, 현명한 미국 투자, 미국 주식의 답이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 네, 대체 알파벳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AI 종목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이요.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없으신 분 지금이라도 한 주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이거죠. 알파벳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인데요. 오늘 이제 거의 이제 4조에 바짝 다가서 있고 약간 모자란 상태인데요. 애플과 차이는 이제 지금 보면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차이도 지금 10%가 안 나거든요. 결국 저는 1위, 2위, 3위가 계속해서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약간의 강세를 올라가는 쪽이 알파벳이 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인 누가 이긴다 이걸 떠나서 영원한 1등은 없는 것이 미국 주시장의 어떤 혁신이 이어졌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는 거 꼭 한번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3대 지수는요,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틀째 반등이 했는데 여기에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앞선 코너도 얘기 나왔지만 페드워치 툴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83%까지 올라가면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좀 4% 쪽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 아직까지 조금 몇 가지 이슈가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최종 단계 진입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사를 또 푸틴한테 보내서 뭐 최종 사인하라 뭐 이렇게 압박한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젤렌스키는 뭐 일단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마지막 나온 속보는 아직까지 몇 개가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종전의 가능성이 좀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 지수도 며칠 전에 지난번에 28포인트 갔는데 오늘 20포인트 이하까지 훅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일단은 1등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좀 네. 재미가 없는 모습 보였죠. 메타가 구글의 TPU를 이제 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GPU 시장, AI 칩 시장에서 독점 구도는 지금 조금씩 옅어지는 거죠. 물론 젠수랑은 자신들의 AI 칩이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완전한 독점보다는 아닌 것은 분명히 가는 거죠. 다만 이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이 속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엔비디아랑 알파벳을 양립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양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의 뭐 탑10 답사 들으셨지만 웨드부시가 PO는 지금 9회 게임에서 지금 3회 초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모멘텀이 지금 알파벳에 좀 먼저 좀 더 붙어 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벳 얘기 좀 잠깐 오늘 하드리고 이제 불러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또 재미난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잠자던 거인이 있었는데 네. 이게 오랜 잠에서 깨어나면서 완전히 각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특집 기사를 오늘 실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알파벳에 대한 그런 강점, 그런 예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꾸준히 했던 얘기, 그런 관점에서 알파벳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국은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조차 알파벳의 생태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에서 알파벳 갖고 계신 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네, 잠자던 거인 구글 완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특집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간 셧다운으로 못 나왔던 경제 지표들도 나왔습니다. 고물가 고용 둔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7개월에 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심리 이어질까?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휴장이라는 거 좀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수요일까지 열리고 목요일 날 휴장,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장만 열리기 때문에 거래 이제 한산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뭐 우리의 여행자도 아니지만 미국에서 뭐 최대 명절인 건 맞고요. 온 가족들 모여서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날부터 인해서 미국의 소매업종이 모두 흑자로 돌아선다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건데 이에 관련돼서는 수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전망치가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 전망치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공식적인 것은 미국의 소매협회입니다. 오프라인 위주로 좀 주로 조사를 하고 있겠고요. 올해 3.7에서 4.2%가 연말 쇼핑에 좀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증가율보다 약간 둔화될 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은 약간 사는 걸 자제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좀 저렴한 쪽으로 좀 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은 거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웹사이트에서 보더라도 최저가 찾는 그런 느낌으로 미국 사람들이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딜로이트입니다. 딜로이트는 전체 그리고 온라인 따라가고 있는데요. 전체는 2.9에서 3.4%, 역시 작년에 4.2%보다 좀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전자상거래는 7에서 9%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에서 쇼핑이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PwC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오히려 PwC는 5% 감소를 얘기했습니다. 오프라인인데요. 오프라인은 5% 감소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5년 만에 최대 감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세대별로 특징이 크다는 겁니다. 소위 제너럴 Z세대, 우리 MZ세대를 얘기하죠.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 부머인데요. 베이비 부머는 이번에도 5% 이상 소비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밀레니얼은 비슷한데 젊은 세대는 제너럴 G세대는 23% 감소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쉽지 않고 저축도 적고 거기다가 또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식 재미없고 뭐 이러다 보니 Z세대는 흔히 해서 약간 좀 줄어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대 산맥인데 어도비는 미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 업계 100개 정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중에 가장 정확한데요. 온라인 쇼핑이 5.3%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3% 증가도 작년의 증가율보다는 좀 낮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골드만삭스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소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심리에 약간 둔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은 소득별 양극화, 우리가 K 경제 회복 이런 거 저희도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의 소비 격차가 워낙 크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같이 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렵게 얘기하지만 딜이죠. 핫딜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렴이 거, 최저가 찾는 거, 할인율 높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율만 튀우는 그런 비판적인 것도 얘기 많이 있죠. 약간 사기성 할인율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 대형 IB들이 이번 시즌에 주목할 것을 얘기하는 거가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인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약간 우리식으로 보면 약간 저렴한 물건을 디스카운트 위주로 하는 매장들이 미국에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겠고요. JP모건과 UBS도 역시 비슷한 관점의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위주로 하는 미국의 소매 업종이 뭐가 있냐를 말씀드리면 TJX라든가요. 벌링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것들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번에 이제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 이미 주위에서도 이미 여러분 그런 분 계시겠지만 윈도우 이제 10에 이제 그런 서비스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윈도우 11을 교체하는 수요 그러면서 전자제품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이폰 17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나면서 베스트 바이를 또 강추하는 증권사가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저렴한 상품으로 또 유명한 5빌로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5 이하 상품을 파는 것인데요. 이건 저렴이에 대한 추구, 가치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있다라고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의 경제지표 부진, 이 소비심리 부진이 역설적으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6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러셀 2000 지수 강세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간밤.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레포트들과 기사들 가운데 좀 주요하게 꼽은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존, 아웃퍼폼 40% 이상을 기대한다. 미국 종목 가운데 아마존 40% 이상 오른다고요? 시장 수익률 상회, 좋은 레포트가 나왔는데 주목하신다고요?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올라가고 애플도 오늘 사상체 효과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또 딱 보면 이제 안 오르는 게 속상합니다. 떨어진 거 재미없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주주분들 많으신데 아마존이 요즘 주가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아마존 준비해봤습니다. BNP 파리바에서 아마 여러분들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준비한 레포트가 되겠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다. 40%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탑픽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2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좋으냐. 앞서도
이번에 오프라인은 재미없지만 온라인은 5에서 많게는 10%까지 매출 증가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쿠팡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아마존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죠. 일본에서도 아마존 엄청 쓰기 때문에 그런 아마존의 세대가 여전히 이 소매 시장에서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료품점도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차 카테고리도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도 뚜렷하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AWS는 압도적인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들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에서 요새를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다는 듯 여전히 긍정적 얘기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분들 것을 BNB 파리바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수많은 이제 그 광고 상품이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이 제일 위로 상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광고 매출이 상당히 독보적이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1위는 압도적 1위는 지금 어디냐면 알파벳입니다. 구글이고요. 2위랑 3위가 지금 아마존과 메타거든요. 네. 그 아마존에 대한 광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이번 분기의 성장 실적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경쟁 불가능한 광고 시장. 왜냐하면 쇼핑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고 적재적소 광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보면 아마존을 갖고 계신 분은 걱정하지 말아라. 여전히 탑픽이다. 그런 안도의 레포트를 했다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네, 카바나를 아시나요?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숨겨진 진주들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왜 주목하고 있나요? 네, 카바나 하면 이제 익숙하신 분 계시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은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중고차 살 때 보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중고차 매장 가서 하지만 요즘은 중고차의 플랫폼을 한 두세 군데 업체가 딱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카바나가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 특징은 카바나는 그런 온라인도 완전히 갖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에서도 전시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인 체인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카바나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이번에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 36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올라갔겠고요. 여기에는 가장 주목하는 그 레포트를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 하락했다라는 거죠.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의 일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플랫폼의 1위 업체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한번 매수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